국가균형발전 11.3조, 미래혁신 2.2조, 포용사회 확산 39조, 국민안전 강화 6조, 교통서비스 확대 2.4조, 경제활력 제고, 포용사회 지원, 국민의 안전을 위한 2022년을 향하여 국토교통부는 언제나 국민과 함께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와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 환경 개선과 혁신 및 산업 전환에 힘쓰고 있는 2021년.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보내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는 2021년뿐만 아니라 다가올 2022년에 대한 계획도 차근히 준비했는데요. 서울 세종고속도로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청년 월세 지원, 공공임대, 교통약자 편의 증진, 광역 알뜰 카드 등을 통해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재정적 지원인데요. 이를 위해 2022년 예산안을 6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2021년 예산안 대비 3조 8천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11조 3천억 원, 미래 혁신 성장을 위해 2조 2천억 원, 포용사회 확산을 위해 39조 원,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6조 원, 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 2조 4천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자세한 사항 함께 살펴볼까요? 국토교통부는 도시와 도시 사이를 잇는 주요 교통로 건설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11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주요 간선 교통망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서울 세종고속도로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곳곳에 고속도로가 있어 일일 생활권이 가능한 나라로 지방 광역권의 메가시티 지원을 위해 서울 세종고속도로,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함양 울산고속도로를 추진한 것인데요.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앞으로는 서울과 세종 간 주행시간이 약 100분대에서 7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고속도로로 더욱더 가까워질 대한민국이 기대되네요. 이 밖에 철도와 공항 건설도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인데요.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평택 오송 제2복선화와 충남 홍성에서 경기도 화성까지 연결되는 서해선 복선 전철, 그리고 광주와 목포를 이어주는 호남 고속철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울릉도에는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 소형 공항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특히 울릉공항이 건설된다면 서울과 울릉도 간의 이동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될 거라는데요. 주민의 교통 서비스 향상은 물론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되어주겠죠? 다음으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미래 혁신 성장 지원으로 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계획했는데요. 혹시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린 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 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2020년부터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통합 리모델링, 단일 세대 리모델링, 매입 임대 시설 개선, 영구 임대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온실가스 약 16만 톤을 감축시키고 약 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는 절감하는 그린 리모델링, 이에 힘입어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를 활용한 수소 시범도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소 시범도시는 울산, 안산, 전주, 완주 등의 통합관리센터, 배관망, 연료전지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인데요. 물을 배출하는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를 통해 더 건강해질 미래가 기대되지 않나요? 여기에 더해 더 똑똑해질 미래도 있습니다.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인 물류 서비스가 스마트하게 변화하는 것인데요. 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스마트 물류센터를 만들어 국내 물류산업의 더 나은 환경과 발전을 꿈꾼다고 하니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도 택배를 운송하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한 그날이 곧 오겠죠? 다음으로는 든든한 주거안전망 구축과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39조 원의 예산안을 살펴볼 건데요.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구입자금, 전월세자금 융자를 지속 지원하며 올해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최대 12개월 동안 20만원까지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고 하니 이 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21만 호의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대 건설 단가 인상과 매입 전세 임대주택 지원 단가 인상 등을 반영했는데요. 이를 통해 좋은 품질의 분양주택이 확보되면 더 많은 국민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를 지원하고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인데요. 2022년에는 모두가 평등한 포용사회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6조 원의 예산과 편리한 생활을 위한 교통서비스 확대로 2조 4천억 원의 예산 계획인데요. 건축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건축 정보 시스템에 해체 공사 안전 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 성능 보강 및 지역 건축 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 안전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건설 현장 사고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 건설 관련 안전 전담 감리원 배치에 신규 소요도 반영하였는데요. 이에 도로, 철도, 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 편성하여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 속 국토교통 안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광역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단절 없는 교통 서비스 제공 및 교통수단 효율화를 이뤄낼 것인데요. 기존에 추진 중인 2개 노선의 저비용 고효율 교통수단인 간선 급행버스 체계에 새로운 3개 노선을 추가할 예정이며 자전거나 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광역 알뜰 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니 모두 참고하면 좋겠죠? 국토교통부의 2022년 예산안 역대 최대 규모로 역대 최대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